한국 어르신들은 운동을 열심히는 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걷기 운동이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쉬운 운동이지만 좋은 운동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세요 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집에서 아령 드시고 고무밴드 하시는데요, 매우 위험합니다. 어깨는 다 다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어르신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앉았다 일어나시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넘어지시는 거를 생각해보시면은요,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근육이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제가 스탠포드에서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환자분을 보고는 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은 80대셨고 치매까지 있으셨는데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었고 근육량이 많으셨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은 치료가 되고 예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35세에서 40대부터 근감소증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가슴 근육이나 등 근육, 하체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엉덩이는 그냥 앉아만 있지 엉덩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헬스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쿼트를 하시면서 엉덩이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조금 아시지만 40, 50대 분들은 잘 모르시면서 그냥 대부분 앉아 계신다고요. 엉덩이 근육과 같은 큰 기관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인플루언스가 몸에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엉덩이 근육이 안 좋으면은 자세가 무너지면서 허리도 안 좋지만 거북목도 생기고요. 또한 혈당이 올라가면은 그 혈당을 갖다가 쓰는 것이 근육인데, 근육이 그거를 잘 못 쓰게 된다면은 당뇨가 점점 생기게 되는 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 때문에 합병증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걷기 운동이라는 것은 조금 안타깝게도 쉬운 운동이지만 좋은 운동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덧셈 뺄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수학은 나누기, 함수 등 리밋 등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덧셈 뺄셈 하고는 선생님 저 1시간 동안 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문화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보건의학 쪽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만들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걸으세요 라고는 얘기는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 메시지가 더 추가돼야 되는 거는 이제 충분히 걸으셨어요,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라고까지 보건의학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걷는다는 것은 내 몸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서 다음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지장이 없을 때까지 걸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스쿼트나 랩 다운이나 시티 로우 같은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몸은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용하는 걷기 운동은 좋습니다. 만약에 근력 운동을 하신다면은 끝나고 걷기 또는 살짝 조깅을 다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시게 되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더 지방을 태우는 데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순서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미래에 올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겠죠. 그런 것처럼 폭풍전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 자금을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가서 점점 없어지고 써먹을 거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감소증이 나이가 들어서는 너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그 효과도 보시면서 내가 전반적인 삶에서도 자세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좋아지고 대화도 잘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근력 운동을 미리미리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세요 라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집에서 아령 드시고 고무밴드 하시는데요,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를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숄더 프레스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서 고개는 앞으로 내밀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은요, 아령이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어깨는 다 다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령은 고급자, 중급자 운동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헬스장에는 머신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솔직히 머신은 딱 경직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동작만 하시더라도 초보자분들이 그림을 보시고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숄더 프레스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 치시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영상들 몇 개 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헬스장에서도 머신을 사용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거
굉장히 해볼만 합니다. 언제나 근성장이 이루어지려면은 근육이 혼돈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을 하느라고 어느 정도를 걷는데 그 걷는 것 때문에 칼로리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칼로리 소모가 계속 일어나면은 저는 몸무게가 계속 빠지면서 영양실조가 될 거예요. 뇌는 똑똑하기 때문에 이 거리를 걷는 데는 요 정도만 칼로리를 소모하게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몸이 익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로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근육을 더 키우게 만들려면요, 근육에 새로운 숙제를 줘야 돼요. 그 숙제는 위로 올라갈 수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걷기 운동을 한다 그러시면은 강도를 높이면은 조깅, 뛰기까지 있는데요. 옆으로 간다는 거는 걷기에서 다른 운동들, 탁구를 치신다 아니면은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타신다 와 같이 다른 운동을 하면은 그것 또한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오버로드 프린시플이 작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하실 수 있는 거는요, 큰 부위로 나눠서 하시면 좋고요. 하체, 가슴 근육, 등 근육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아요. 하체는 레그 프레스 아니면 스쿼트, 그리고 힙 앱덕들, 다리 이렇게 벌리는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들이 좋고요. 등 쪽에서는요, 렛 풀 다운, 내리는 거, 그리고 시티 투 로우, 당기는 거, 그리고 체스트에서는 미는 거, 이런 운동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신다면은 유산소 운동 하시고 하루는 하체, 그리고 유산소로 끝내시고 다음날이 유산소, 가슴 운동, 유산소 이렇게 끝내셔도 돼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체어 스쿼트고요. 일반 스쿼트랑 비슷하시지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 수 있다면요, 앉아있는 자세에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발의 방향은 이제 일자보다는 살짝 옆으로 해서 10시 10분 정도로 맞추시고, 무릎도 또한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있지 말고 발 방향과 같이 놓아주시면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엉덩이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거거든요. 그 엉덩이 힘을 쭉 가지고 가서 곧바로 딱 쓰셨을 때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앉으시고요. 이거는 하체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엉덩이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운동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에 무릎 관절과 허리 관절이 괜찮으시다면요, 하루에 30번 정도 하시면서 중간에 조금씩 쉬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하실 때 안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시면 크게 다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전문 트레이너와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정석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 하시겠다, 비용이 너무 높다 그러시면은 꼭 유튜브 영상 어떻게 하는지 많이 가르쳐 주니까요,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 자세는 최대한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자세가 안 좋으면 저도 목이 아프게 되고 머리도 지끈거리면서 생각도 좀 뿌얘지기 때문에 좋은 자세는 언제든지 유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태까지 근감소증 때문에 근육이 부서진다라고 들으셨으면은 그럼 당연히 단백질을 더 먹어줘야겠네 라고도 생각도 드시고, 요새 시중에 단백질 파우더나 액체 음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게까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적어도 킬로그램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사이즈마다 크게 다르겠지만 한 덩어리에 한 30g에서 35g 정도까지 나가는 닭가슴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두부 한 모 정도는 10g 정도가 있으시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그릭 요거트거든요. 단백질이 상당히 높아요. 한 컵에도 1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도 꼭 넣어 드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은 또 한 번에 몰아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배해서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생겨서 당뇨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근육으로 만드는데도 장애가 생겨요. 그거를 에나볼릭 리지스턴스라고 그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기니까 단백질 양은 더 늘려주셔야 되고, 한 번에 다 몰빵하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드실 때는요, 꼭 운동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IGF-1이라는 게 올라가는데, IGF-1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근육을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에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파우더를 꼭 드세요. 단백질만 계속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암 쪽으로 더 가실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그러세요.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스포츠도 하고 헬스장도 대학에 연비되어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근육을 많이 키우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자세가 좋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서 대화도 더 잘하게 되고 일터에서도 승진을 더 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미국 상위 쪽에서는 전수되어 오는 비법 중에 하나기는 하죠. 저도 한국에 나가서 공원을 보면은 한국 어르신들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오히려 보통 일반 미국 중산층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민족은 운동을 열심히는 하시지만 조금 가이드가 좀 필요로 하고요. 헬스장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헬스장에 가입을 하셔서 어떻게 운동하시는지를 조금이라도 배우시면은 운동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는 집에 와서 운동을 하실 때도 더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 염증, 이거를 치료를 하는 데는 알약이든지 주사약이든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보디빌더들이 약만 먹고도 근육이 커지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있는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약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근육은 따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지 근육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점진적 부하를 주게 되면은 근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자세가 점점 좋아지시면서 더 재밌어지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근력 운동을 하시는지 배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면은 근감소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파괴하는 속도가 내가 올리려고 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근력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낙심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한 3, 40대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40, 50대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근력 운동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환자분도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라고 권장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 어머니를 뜯어 말리시면서 어머니 지금 앉아있는 자세를 보세요. 거북목이시고 어깨는 이렇게 굽으셨고 허리는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아 계시는데 그거라도 먼저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실까 안 하실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라고 뜯어 말리셔서 그 어머니도 솔깃하셔서 물리치료사와 같이 잔소리하면서 헬스장 잘 다니시는지 안전하게 운동을 하시는지 보니까 3개월 만에 그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러고 오신 거예요. 자세가 정말 좋아지셔서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선생님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준비에는 언제나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무릎 수술을 하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많이 수술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잘 되고 어떤 케이스는 잘못되고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실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잘된 케이스들은 수술 전에 얼마나 허벅지가 두꺼웠는지 수술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 그분들이 수술 결과가 더 잘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허벅지 근육 운동을 매일같이 꾸준히 해온다면은 수술과 상관없이 내가 수술을 받든 말든 근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새 무릎을 받더라도 그 무릎은 쓰는 근육은 내 허벅지 근육이기 때문에 재활이 더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앞뒀거나 안 앞뒀거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근성장을 이루시는지를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